자, 미래에셋증권은 계획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기존 말씀드렸던 매도 가능한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잔량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현재 호가 부근에서 보유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저희는 현재 목표했던 구간에서 보유 비중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잔량은 지켜본다. 계획대로 대응하고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순환매 등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한 차례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을 때에도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보유 기간은 좀 길어진 감이 있지만 증시에서 증권주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뭐 차트가 좀 어떻니 뭐가 젖었니 해가지고 무서워하거나 쫄지 않았고 저희의 기존 관점대로 지켜보면서 결국은 저희의 관점대로 잘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대로 볼 때 최근에 가장 부각이 많이 된 거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지분 가치도 있었겠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애매했던 부분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많이 못 올라간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분 가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미래에셋 증권인데 왜 스몰캡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 테마성으로 올라가나, 이 관점에 대해서 약간 저도 혼동이 있기야 있었지만 결국은 관련된 내용들이 리포트로서도 드러나고 부각이 되면서 저희의 관점대로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제가 원래 기술적인 상단, 1차적인 상단으로 봤던 구간이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이었잖아요. 기존에 돌파를 못 해주던 자리를 찍어주긴 주었었지만 이 자리에 대한 악성 매물들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심산으로 저희는 이 구간에서 1차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이 포인트는 매수하신 그 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도 계속 이 구간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는 실제로 오늘 그 구간대에서 절반 매도를 했다. 이제 잔량은 테마성인 내용들이 혹은 증권주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보면서 만약에 조금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하면 안전하게 정리를 해도 될 것이고, 혹은 계속해서 잘 부각이 된다고 하면 신고가 돌파까지 기대해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60%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급한 매도 계획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눌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는 최소한 우리가 봐야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애초에 수익률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슬슬 팔아도 되지 않겠냐고 매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신고가를 좀 찍어주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이유라고 하면은 HBM4에 대한 양산 일정이 더 당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나 장비 전환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관점. 일전에는 뭐 LG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 뭐 한화비전이 뭘 어떻게 한다, 경쟁자로 떠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결국 입증돼 있던 한미반도체에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린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 수익률이 반도체 중에서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월 5일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의 3대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가 0.66% 올랐지만 나스닥 종합은 0.03% 하락했고요. S&P 500은 0.19%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지수가 꽤나 강한 급등을 보였음에도 나스닥이 하락 마감했다는 포인트에 의미를 두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반도체는 올랐음에도 알파벳이나 아마존 등등의 빅테크가 하락했다는 특징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기존 제가 생각했던 작년의 미국 증시라고 한다면 기술주와 반도체, 즉 빅테크와 반도체는 사실상 유사하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꽤나 강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테마별 옥석가리
차익이나 테마별 수익률이 많이 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렇게 테마별로 좀 수급이 각기 다른 모습들이 근래 들어서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AI는 끝났다, 반도체만이 대세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건 아니고 테마별 순환매가 더욱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면은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지표는 51.8로 집계가 되면서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예상치가 51.7이었고 실제 발표된 확정치가 51.8이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사실상 큰 차이는 없었다. 더불어서 전월 대비로는 하락했다는 포인트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전월 대비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신규 주문이나 재고 축적 속도가 눈에 띄게 감소를 했었다. 이건 아무래도 신규 주문이 부진하면서 재고가 이제 쌓이지도 않고 주문도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경기 둔화를 확실하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좀 무게를 두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에서 중요했던 내용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중요한 거는 오늘자 그리고 이번 주자의 국내 증시라고 여겨지는데 한번 차분하게 흐름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주말간에 특별했던 새로운 이슈라고 하면은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말간 비트코인은 꽤나 강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아무런 악재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었을까? 라고 봤을 때에는 자, 핵심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체포한 이유라고 하면 표면적으로는 마약에 대한 문제가 대표적이에요. 더불어서 미국은 일시적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이라고도 밝히면서 생각보다는 이 사태가 커지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석유라고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과거와 달리 지금 베네수엘라는 미국향 석유 수출이 아니라 반미국가향 석유 수출이 꽤나 비중이 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러한 와중에 다시 미국 석유 기업들을 베네수엘라에 진출시켜가지고 본인들의 석유 인프라를 되살리겠다. 이 포인트에도 무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트럼프는 석유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하여금 물가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거고, 금리 인하의 목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나름 수싸움을 조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증시에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리스크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 현재 반미 국가들도 그렇고 유엔의 경우는 꽤나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은 지금 미국을 거진 반깡패 취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을 계기로 양국 간의 제재가 더욱 커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걸려있다 보니까 비교적으로는 좀 공격적이기보다 신중한 입장이지만 러시아, 중국, 이란 이런 국가들의 발언은 꽤나 공격적이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주말간 비트코인은 꽤나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단 이런 내용이 당장의 충격은 아니라고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국가별 대립 구도가 더 악화된다고 할 시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게 증시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좀 인지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하더라도 자,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2026년 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도 이제 끝났고 매수든 매도든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먼저 반도체 움직임을 빼놓고 지금 증시를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그러한 반도체 어마무시한 상승을 보였는데 시기 적절하게 부각된다의 수준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하루에 8% 올랐으면 말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사실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돌파에 대한 관점을 갖고 추격 매수는 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원래 현금을 투입하기로 했던 테마가 반도체였고 어떤 종목이 투입할지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원하는 매수가를 주기 전에 갑자기 상승을 보인 거는 조금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관점에 너무나 크게 이탈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존 관점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전후에 한 차례 차익 실현은 충분히 좀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원하는 구간대를 준다고 하면 그때 곧바로 진입을 하면 진입을 했지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 진입할 계획은 없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CES를 앞두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미국 증시는 수급이 좀 꼬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번 주에 두 가지 일정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모습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들어요. 이번 주에 증시에 대해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는 간만에 미국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명
강영 위원의 연설에 좀 초점이 몰리고 있는데 두 명 다 기존에 좀 매파적인 연설을 하기로 매파적인 성향을 띠기로 유명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을 거고 동시에 미국의 12월 고용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증시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저희가 원하는 구간이 올 시 현금을 투입하는 게 맞다. 이 기조로 이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조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도체에 현금을 투입하겠다는 기조는 여전히 동일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에서도 항상 강조를 드렸고 저희의 매매 원칙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원했던 종목이 무엇인지 관련돼서는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러한 종목에 원했던 가격이나 흐름이 나오지 않고 조금 튀는 모습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8% 오르는 걸 보고 따라타는 거는 여러모로 저희의 결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명실상부 반도체가 맞아요. 근데 그러한 반도체가 밀린다고 했을 때 시장에는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생각해야 되는 관점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때 수급이 들어오는 순환매가 도는 테마는 뭔지, 두 번째는 반도체가 원하는 가격을 주는지 원하는 구간을 주는지를 추적하면서 우리의 계획을 이행한다. 이게 저희의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2026년이 시작한 지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2거래일 됐거든요. 오늘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새해부터 증시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조급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조급해 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경험상 이렇게 조급해졌을 때 원칙을 어기고 무언가가 따라탔을 때 매매가 잘 됐던 적은 드뭅니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희의 계획대로 우리가 작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왔던 그 기조대로 움직입니다. 괜히 무리해가지고 작년 번 거 굳이 까먹을 필요 없고 또 어디선가 곡소리가 날 때 우리는 기회를 잡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보다 신중하게 우리가 벌어놓고 있는 그 수익금들을 신중하게 현명하게 쓰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 흐름이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최근에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들이 잘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한 5.5% 수익권 정도 확인되고 있거든요. 제가 기존에 매도를 좀 말씀드렸던 구간대까지 조금씩 올라와주는 모습인데 한번 오늘 절반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을 줄지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60% 수익률 돌파하고 있네요. 조금만 이따가 자세히 말씀 나눕시다. 지금은 다른 보유 종목 위주로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미래에셋증권은 계획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기존 말씀드렸던 매도 가능한 현재 구간에서 절반 매도하고 잔량 지켜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현재 호가 부근에서 보유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저희는 현재 목표했던 구간에서 보유 비중 절반은 수익 실현하고 잔량은 지켜본다. 계획대로 대응하고 있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매수 관점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었겠지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 그리고 증권주에 대한 순환매 등등 다양한 관점들이 있었어요. 애초에 저희가 한 차례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을 때에도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눌렸을 때 매수를 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에서 수익 실현을 했던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보유 기간은 좀 길어진 감이 있지만 증시에서 증권주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뭐 차트가 좀 어떻니 뭐가 젖었니 해가지고 무서워하거나 쫄지 않았고 저희의 기존 관점대로 지켜보면서 결국은 저희의 관점대로 잘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점대로 볼 때 최근에 가장 부각이 많이 된 거라고 하면 네이버에 대한 지분 가치도 있었겠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가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애매했던 부분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미래에셋 증권은 많이 못 올라간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장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분 가치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미래에셋 증권인데 왜 스몰캡이라고 생각하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만 테마성으로 올라가나 이 관점에 대해서 약간 저도 혼동이 있기야 있었지만 결국은 관련된 내용들이 리포트로서도 드러나고 부각이 되면서 저희의 관점대로 매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관점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제가 원래 기술적인 상단, 1차적인 상단으로 봤던 구간이 이 장대 양봉의 상단이었잖아요. 기존에 돌파를 못 해주던 자리를 찍어주긴 주었었지만 이 자리에 대한 악성 매물들이 일부 남아있을 수 있겠다는 심산으로 저희는 이 구간에서 1차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가져갔었습니다. 이 포인트는 매수하신 그 당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에 매매 시나리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도 계속 이 구간대에 대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는 실제로 오늘 그 구간대
매물대에서 절반 매도를 했다. 이제 잔량은 테마성인 내용들이 혹은 증권주에 대한 수급들이 어떻게 부각이 되는지 보면서 만약에 조금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고 하면 안전하게 정리를 해도 될 것이고, 혹은 계속해서 잘 부각이 된다고 하면 신고가 돌파까지 기대해 보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60% 수익률 돌파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급한 매도 계획이 여전히 없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눌릴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는 최소한 우리가 봐야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애초에 수익률이 조금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슬슬 팔아도 되지 않겠냐고 매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다시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신고가를 좀 찍어주려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반도체 중에서도 가장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이유라고 하면은 HBM4에 대한 양산 일정이 더 당겨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나 장비 전환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관점. 일전에는 뭐 LG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 뭐 한화비전이 뭘 어떻게 한다, 경쟁자로 떠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결국 입증돼 있던 한미반도체에 가장 강하게 수급이 몰린다. 이 포인트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 수익률이 반도체 중에서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고 차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한 64%, 이제 오늘자로 60%를 돌파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참 여럿 목숨이 걸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영상이 올라가면은 항상 댓글 다는 몇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인 내용은 이놈 믿지 마세요. 한미 안 오른다에 내 목을 건다. 이걸 왜 아직도 안 팔았냐. 한미 오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정신 차려라 머저리들아. 이건 끝난 종목이다. 등등 뭐 공사가 다 망하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미반도체 영상에는 저렇게 성의 있게 본인들의 관점을 남겨주시는, 제게 주식을 알려주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부탁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민망해 하지도 말고 죽겠다고 하셨는데 죽지도 마세요. 한미가 오르면 죽겠다고 했던 우리 힝드롬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65%쯤 넘어가고 있네요. 그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끝났다고 저희 보고 머저리라고 하던 우리 토리미미님도 마찬가지고 한미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놈들을 믿고 한미에 전재산을 걸었다던, 그래서 죽을 거라고 했던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수익률이 65% 실시간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전재산을 걸었으면 지금 대박이 나신 거죠. 근데 전재산은 걸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자 되셨는데 행복하게 사셔야죠. 왜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 한 종목에 참 여러 명운과 목숨과 인생이 걸려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차트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관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수 후에 쭉 달려가면서 상단이라고 볼 수 있던 자리가 기존 대세 상승 때의 매물이 굉장히 강력하게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구간을 돌파해주지는 못한 채로 반도체 테마의 자체에 대한 차익 물량이 한 차례 실현이 되었었고, 지금은 다시금 그런 자리를 돌파해 주려고 하는 모습인 거죠. 기존 전고점을 돌파해 주려는 시도를 한 차례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파가 있기 전에 이렇게 추세상 조금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을 만들고 있다. 근데 이때 제가 계속해서 드렸던 말씀이 힘을 계속 응축시키는 것 같은데, 반도체에 대한 호재도 있겠지만 한미반도체의 개별적인 모멘텀이 붙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 말씀을 제가 거진 하루가 멀다 하고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다행히 저희의 관점대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소한 상단 돌파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도체에 이렇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장세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 19만 6천 원, 20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 관점으로 저는 보기보다는 일단 기존 매물대를 돌파하고 받쳐주는 수급이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건지 여기에 집중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한번 우리가 차분하게 어디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의 대표적인 매매 관점이라는 거를 특히나 우리 신규 회원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수익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ST팜도 그랬고요, 리노공업도 그랬고 PSK도 그랬고 절대 매수하고 곧바로 막 30% 40% 고공행진한 게 아닙니다. 한미반도체요? 저희 매수한 지 오래됐어요. 근데 기존 관점대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여기 어디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이때 저희 막 15% 16% 마이너스권까지 갔는데도 전략대로 하면 된다, 무서워할 거 없다, 애초에 증시 빠진다고, 이때는 반도체가 부각이 안 될 때였거든요. 뭐 한다고 하면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반도체는 갈 수밖에 없는 구간점에 대해 계속 납득을 시켜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 파동을 저희가 다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매수한다고 바로 30% 올라가길 기대하는 건 욕심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철저히 부각될
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기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돈이 아니라 돈과 시간을 우리는 함께 투자를 하는 거다. 차분한 마음으로. 조금 떨어진다고 쫄 것 같으면 애초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투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돈과 시간을 들이는 투자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증시가 어떻든 증시가 떨어질 때 뭐 15% 수익이 손실권으로 접어들어도 저희는 저희의 관점대로 가져갔고, 그렇게 해서 매도할 수 있던 게 리노공업, ST팜이 대표적이죠. 한미반도체 지금 가져가고 있고, 네이버 저희 비중 일부 정리하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 수익폭 봤어요. 보고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라고. 왜?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매도 구간이 아니었으니까. 기존 목표가 20%에서 일부만 정리하고 잔량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해놨으니까 마음도 편하게. 그게 저희가 매매를 하는 원칙이자 계획이자 관점입니다. 단순하게 조금 빠진다고 혹은 단순하게 조금 오른다고 계획을 바꿀 거였으면 애초에 매수를 안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웃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